연방 하원에서 오늘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요. HR 4521 법안입니다. 뭐 결의안이죠. 이제 하원 결의안인데 결의안도 어차피 법안 종류의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원 결의안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단순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별명이 붙어 있는 건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미국 경쟁 법안, 아메리카 컴피트 액트라고 그래서 미국 경쟁 법안이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법안의 핵심 목표는 뭐였냐 하면은 미국을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제 미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점차 경쟁력이 뒤처져 가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과 경쟁해서 미국을 앞서는 모습들을 여러 분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날로 뒤처져 가고 있는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 의미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을 싹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 이게 표결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은 221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1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은 1명이 찬성합니다. 그리고 209명이 반대했고요. 2명은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222대 210으로 통과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민주당이 다 찬성하니까 뭐 결국에는 과반수해서 통과가 되는 건 뭐 그러려니 하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다 반대했느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특히 껄끄러운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제 동맹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지금 목표 삼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의 컴퓨터 칩 부족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 전자제품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는 다른 칩이 들어가는 하여간 모든 제품들이 전부 다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칩 생산업자들을 백악관에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그 의견 수렴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졌었고요.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했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화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이빨 빠진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그 중국에서 보면은 경제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실패했다. 이게 이제 AP통신에서 이러한 보도를 내놓은 것인데요. 법안은 통과시켰지만 사실 좀 뒤늦은 뒷북치기 법안이 된 것 아니냐. 사실은 중국을 상대로 해서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자꾸 되려고 하는, 넘보려고, 미국의 이 지위를 넘보려고 하는 이 중국을 좀 억누르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여야 하는데, 나오려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AP의 이야기입니다. AP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AP통신은 좌편향적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공화당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시간만 끌었다, 쓸데없이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주는 거여서 그거는 AP의 생각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뭐냐 하면은요, 공화당이 반대해서 이게 법이 통과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빌드백 베러 법안 때문에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빌드백 베러 법안에 이 내용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빌드백 베러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게 통과가 안 되니까 조만친 상원의원이,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이 반대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반대해서 이 BBB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BBB 법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 중에서 지금 뭐 꼭 필요한 거, 이건 막 추려냅니다. 그걸 추려내가지고요, 이런 명분이 좋은, 미국 경쟁법, 아메리카 컴피트 액트, 이런 아주 명분이 좋은 이런 법안에다가 막 꾸겨 넣은 겁니다. 그러느라고 시간이 걸린 겁니다. 지금 이제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꾸겨 넣어서 이 법안이 무려 200개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200가지 이 법안 내용이 수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 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법안 내용을 갖다 다 뜯어고치고 있었으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인데, 그런데 이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세부 내용에 5만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요,
좌편향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 쪽에서 지금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쓸데없는 비용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개발도상국들한테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 80억 달러, 이게 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개발도상국한테 기후변화 대책 비용으로 80억 달러를 주는 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근데 그게 거기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 급진좌파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냥 뭐 모르겠지 그러면서 그냥 쓱쓱 막 집어넣는 겁니다. 법안 통과시킬 때마다. 이러니까 아주 환장하는 거죠. 요번에 오늘 통과가 된 이 미국 경쟁 법안이 3,000페이지입니다. 3,000페이지. 페이지 분량으로, 이 법안 페이지 분량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3,000페이지라고 해봤자 뭐 한 페이지에 글자가 몇 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워낙 큰 글자로 몇 줄, 한 20줄 정도 큰 글자로 들어가고 넘어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A4 꽉 차 있는 거로 따지면은 3,000페이지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3,000페이지면. 근데 이 3,000페이지짜리 분량의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이기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황당한 게 많다. CNBC가 보도한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적 흑인 대학과의 교부금 및 파트너십을 위해서 9억 달러. 역사적 흑인 대학들한테 9억 달러 쓰겠다. 왜 하필이면 흑인 대학에만 9억을 쓰느냐? 그럼 다른 대학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색 인종 현장의 장벽을 연구하기 위해서 1억 6,400만 달러. 이거는 실제로 무슨 생산을 위한 게 아니라 연구 비용으로 1억 6,400만 달러를 쓰겠다는 건데, 그게 유색 인종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어떤 장벽을 마주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1억 6,400만 달러. 저한테 그냥 164만 달러만 주시면 제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분의 1만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1억 6,400만 달러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유색인종들이 어떤 장벽을 겪는지 현장에서 기껏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떤 문화적인 차이, 언어 장벽, 뭐 분명히 그런 거 얘기하고 있을 건데 빤한 이야기가 나올 게 빤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는 미친 짓이죠, 미친 짓. 농촌 지역 스템 교육에 1억 100만 달러. 이거는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어떤 수학, 과학, 공학, 기술, 뭐 이런 교육을 하는 거에 1억 100만 달러. 그런데 저는 지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왜 농촌 지역이냐 이거죠. 스템 교육을 왜 농촌 지역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기술 열심히 가르치면 오히려 더 그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스템 교육을 더 하겠다? 그건 좀 하여간 근데 스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투자를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약간 농촌 지역이라는 그게 붙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성희롱 퇴치를 위한 1,750만 달러. 성희롱 퇴치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성희롱 퇴치를 위해서 1,750만 달러를 써가지고 무슨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또 그걸 써서 얼마나 퇴치를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또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비용들이 포함이 됐는지 그 정당성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어져 있는 건지도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 비용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법이 그냥 통과가 돼버렸다. 더 심각한 것은 의회 예산위원회에서도 이 전체 법안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킬지에 대해서 현재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은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몇 가지 항목들을 소개해드렸죠. 어떤 항목에 얼마, 어떤 항목에 얼마. 좀 더 의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반도체 산업을 돕기 위한 보조금으로 약 520억 달러. 아주 큰 덩치가 나가죠.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450억 달러. 뭐 이렇게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전체 법안의 전체 비용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통과를 시켰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거하고 쌍둥이 법안이 하나 있는데, 상원에서 통과시킨 쌍둥이 법이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상원 6월 8일 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 법은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이라는 법안인데요. 이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은 초당적인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이 68표가 나왔고 반대가 32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 상당수가 동조해 주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상원을 통과한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이라는 것도 똑같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인데 전체 규모가 2,500억 달러 정도 규모다라는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상원은. 그런 통과가 됐는데 하원은 지금 총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깜깜이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버렸다. 그 안에 5만 가지 내용들의 법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평가가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 제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근데 상원을 통과하면 원래 하원을 통과시켜야 되고 하원을 통과하면 또 상원을 통과시켜서 대통령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서로 구성은 조금 다르지만은 같은 목적의 법안이 상하원에서 양쪽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컨퍼런스 커미티라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 법안을 놓고 조율하는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컨퍼런스 커미티에서 이 두 개의 법안을 놓고 상원의 의견과 하원의 의견 양쪽의 내용들을 서로 매치해 가면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빼자라든가, 예산은 뭐 상원 쪽 예산을 기준으로 하자라든가, 뭐 이거는 하원 예산을 기준으로 하자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조율 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또 한 몇 달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예상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계속 저희가 또 갑갑한 부분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좀 분명하게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설명을 좀 하고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주고 통과를 시켜야 그래야 이게 좋은데, 그래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법이 통과됐는지도 모르는 법들이 막 안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은근슬쩍 뒤로 막 이렇게 막 집어넣어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빌드백 베러 법안으로 통과하려던 것이 좌절되니까 이제 거기 있던 것 갖다가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른 법안에다가 슬쩍슬쩍 껴넣어서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